안녕하세요. 교통 더하기입니다. 오늘은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탈 열차는 오후 5시 28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 1315 열차로 다른 무궁화호와는 다르게 디젤 기관차가 견인했던 열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열차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인해 29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이 종료된 열차로 현재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무궁화호 열차는 모두 전기 기관차가 견인하고 있답니다. 열차에 탑승하기 전 간단히 밥을 사고 전광판을 확인해 보니 제가 탈 열차는 4번 승강장에서 출발한다고 안내되어 있네요. 승강장으로 내려가 보니 이미 대기 중인 무궁화호 1315 열차가 보이고 앞쪽에는 7470호 디젤 기관차가 이 열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침 옆 선로로 디젤 기관차가 견인하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열차는 용산역으로 향하는 새마을호 1059 열차의 회속 열차로 현재는 열차 번호가 1209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열차의 정차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조치원, 부광, 신탄진, 대전, 옥천, 이원, 영동, 황간, 추풍령, 김천, 구미, 외관, 대구, 동대구, 경산, 청도, 밀양, 삼랑진, 물금, 국포역을 거쳐 부산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차역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정시 기준으로 총 5시간 52분이 소요되는 여정입니다. 열차를 가까이에서 한 번 더 촬영해 보고 이제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 열차의 4호차에는 입석 객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열차가 매진이었던 덕분에 입석 객차에는 입석표를 구입한 수많은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갈 객차는 3호차입니다. 이 열차의 3호차에는 101-205 장애인 객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모니터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동안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원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상시에는 안내 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1분 늦은 오후 5시 29분에 서울역을 발차합니다. 드디어 부산역까지의 약 6시간에 달하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차는 천천히 속도를 올리며 서울역을 빠져나가고 창밖으로는 익숙한 도심 풍경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무궁화호와 함께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선로 위의 풍경과 열차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담아보려고 해요. 좌석 간격은 주먹이 널널하게 왔다 갔다 할 만큼 정말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리를 꼬아도 남을 정도로 여유가 느껴집니다. 장거리 이동에도 부담이 적어 보이는 좌석 간격이에요. 열차는 잠시 더 달려 용산역을 통과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다른 열차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로 위를 지나며 서울의 일상적인 풍경이 창밖으로 이어지고 곧 한강으로 향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시속 70km대의 속도로 한강철교를 건너며 곧 영등포역에 도착하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등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Yeongdong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영등포역 내리실 문은 열차 진행 방향 오른쪽입니다. 열차는 지는 노을을 뒤로하고 영등포역에 접근합니다.
영등포역은 1899년 경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유서 깊은 역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서울 서남부 철도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모든 일반 열차는 물론 수원 경유 KTX 열차까지 정차하는 필수 거점역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주변으로는 대형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이용객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 열차는 영등포역에서 뒤따라오는 선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출발할 예정이에요. 우리 열차는 영등포역을 정시보다 4분 늦은 오후 5시 46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정차역은 수원역으로 약 23분 뒤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 구간을 완행 전철로 이동할 경우 약 46분이 소요되니 시간만 놓고 보면 수도권 전철 1호선의 특급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울역에서 구입했던 밥을 먹다 보니 열차는 어느새 금천구청역을 통과하고 있고 이 역을 지나면 경부고속선 KTX 열차가 분기되며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열차는 안양역을 빠르게 통과하는데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안양역은 현재 모든 전동열차와 일부 무궁화호, ITX 계열 열차들이 정차하는 주요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출발한 지 약 30분 정도가 지나자 열차는 의왕역을 빠르게 지나가고 다양한 화차들이 정차해 있는 이 역은 인근의 오봉역과 함께 수도권 철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수원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때 보내기는 물건이 없도록 좌석 주변과 선반 위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 내리실 문은 열차 진행 방향 왼쪽입니다. 6호차에서 내리실 고객께서는 뒤편 승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수원역은 경기 남부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철도역답게 이 역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열차가 필수적으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초에는 수원역을 통과하는 서대동부 ITX 마음 열차가 한시적으로 운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해당 열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열차는 수원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평택역을 향해 다시 속도를 높이며 달려갑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레일은 올바른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고객들은 승무원에게 미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제한의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승차권 구입과 30배의 부가 오름을 소소하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평택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때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좌석 주변과 선반 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 내리실 문은 열차 진행 방향 왼쪽입니다. 6호차에서 내리실 고객께서는 뒤편 승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 중심역인 평택역은 수도권의 남쪽 관문 역할을 하는 역인데요.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병점역에서 천안역까지 연장되면서 광역 전철 운행도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수원역 다음으로 일반 열차 이용객이 많은 역인 만큼 무궁화호는 필수적으로 정차하고 새마을호 등급 열차들 역시 상당수가 이곳에 정차하고 있어요. 열차는 정시보다 3분 늦은 오후 6시 30분에 평택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천안역을 향해 출발하고 있고 창밖을 보니 어느새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진 모습이네요. 열차가 시속 130km를 넘기자 객실내 모니터에는 현재 열차의 속도가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과거 KTX에서도 일정 속도를 넘기면 이렇게 속도가 모니터에 표시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 운행 중인 KTX에서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차는 시속 130km를 넘는 속도로 빠르게 달려갔지만 지연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한 채 결국 3분 늦은 상태로 천안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개업한 천안역은 장항선의 기점역으로서 장항선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열차 그리고 신창역으로 향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열차가 이곳에서 분기되고 있죠.
이러한 역할 덕분에 천안역은 일반 열차만 정차하는 역 가운데 승하차 인원 1위를 기록할 만큼 규모가 큰 역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천안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음 정차역인 조치원역을 향해 다시 달려갑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조치원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역은 승강장과 열차 계단 높이 차이가 큽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조치원역은 청주시와 공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경부선역인데요. 현재도 청주시와 공주시 시내버스가 이 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조치원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들과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 등 다양한 이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에서는 충북선 열차가 분기되어 대전과 제천을 오가는 일반 열차도 이용할 수 있죠. 열차는 조치원역을 떠나 다음 정차역인 북악역으로 향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북악역에 도착합니다. 북악역 내리실 분 진입방향 왼쪽입니다. 입구차에서 내리시는 고객님께서는 북악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역들과는 달리 1909년 11월 1일 경부선상의 호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북악역은 2024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이 269명에 불과한 작은 역입니다. 하지만 규모와는 다르게 하루 왕복 3회의 ITX 계열 열차들도 정차한답니다. 열차는 북악역을 빠르게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신탄진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신탄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탄진역은 승강장과 열차 계단 높이 차이가 큽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금강철교를 건너자마자 등장하는 신탄진역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실질적인 분기역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 역을 출발한 열차는 경부선 방향으로는 대전역으로, 호남선 방향으로는 서대전역으로 각각 향하게 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코레일 대전철도 차량 정비단이 위치해 있는데 왕복 6차선 도로 위를 열차가 가로지르는 장면으로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신탄진역에서 정비단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후 대전역으로 향하는 동안 객실 모니터에는 5대 벨트 관광열차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현재는 운행이 종료된 중부내륙순환 열차 모습도 함께 등장하고 있더군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Daejeon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잠시 후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때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좌석 주변과 선반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역 내리실 문은 열차 진행 방향 왼쪽입니다. 입구차에서 내리실 고객께서는 뒤쪽 승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한 지 2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열차는 드디어 대전역에 접근합니다. 최속으로 달리는 KTX라면 이미 울산역을 지났을 시간대이지만 무궁화호는 엉금엉금 대전역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지나가는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필수 거점역인 만큼 인근의 서대전역과 함께 대전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으며 서울, 동대구, 부산역에 이어 현재 전국에서 이용객 수 기준 4번째로 많은 기차역이기도 합니다. 열차는 대전역에서 잠시 정차한 뒤 다음 정차역인 옥천역을 향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옥천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옥천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역으로 과거에는 KTX가 대전 조차장부터 이 역까지 기존선을 이용한 뒤 이 역 남쪽에 있는 연결선을 통해 다시 고속선으로 분기했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 8월 경부고속선 대전 도심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러한 운행 방식은 폐지되었답니다. 대전 생활권이자 대표적인 베드타운인 옥천군의 특성상 전체 승하차 인원의 약 3분의 1가량이 대전 방면 이용객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방면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약 12%는 영동역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경부선 주요 역들로 분산되어 있어요. 열차는 옥천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이원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원역은 승강장과 연착기장 높이 차이가 큽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저렴한 역인 이원역에 도착합니다. 이원면 소재지에 위치한 이 역 주변에는 면사무소와 학교, 농공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역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는 CJ 대한통운 옥천허브도 위치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역답게 과거에는 통일호가 간간히 정차했고 무궁화호는 200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정차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하루 약 10회 내외로 무궁화호 극소수만 정차하는 소규모 철도역입니다. 열차는 승강장 조명을 제외하면 어두컴컴한 이원역을 뒤로하고 다음 정차역인 영동역을 향해 다시 달려갑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동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05년 1월 1일에 개업한 영동역은 충청북도에 속해 있지만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보다 대전이 더 가까워 인근 지역과 함께 대전과의 왕래가 잦은 편입니다.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지 않아 여객열차를 이용하는 승객 비중이 높고 ITX 계열 열차가 왕복 8회 정차하며 무궁화호 열차도 다수 이 역에 정차합니다. 역 주변으로는 영동군 읍내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영동군청과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하고 있고 남쪽에는 학교와 법원, 군민운동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동역까지 내려오니 이제 전체 여정의 거의 절반 정도를 온 셈이네요. 영동역을 출발한 열차는 어두운 밤길을 달리며 다음 정차역인 환관역으로 향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한강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관역 승강장과 연착계가 높이 차이가 큽니다.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Huangyan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TTS로는 한국어만 나오던 안내방송이 이 역에서는 영어까지 함께 송출되고 있네요. 영동읍 내와는 다소 떨어진 동쪽 환관면에 위치한 환관역은 초대 역사가 6.25 전쟁 발발 닷새 만에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 사용 중인 역사는 1988년에 지어진 세 번째 역사라고 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일반 열차 감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이 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230에서 240명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녁 8시 29분 열차는 환관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추풍역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추풍역은 승강장과 연착기장 높이 차이가 큽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풍역역은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추풍령 고개에 위치한 역으로 해발 227m에 자리해 경부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역이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한 환관역에 비해 이용 수요가 훨씬 적은 편인데요. 역사가 2003년에 지어진 비교적 신식 건물이라 레트로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고 인근의 고속도로가 지나 조용한 시골역의 이미지와도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 역시 열차보다는 자가용이나 버스를 더 선호하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열차는 추풍영역을 출발하며 서울행 ITX 마음 내량 편성과 교행하고 시간상으로 보아 저 열차는 부산발 서울행 1012 열차로 보입니다. 이후 열차는 다음 정차역인 김천역을 향해 달려가고 이번에는 아까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열차 내부를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의 화장실은 변기 하나만 설치된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도 비행기보다는 공간이 넓어서 그 점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만 화장실 안에는 세면대가 보이지 않아 손은 어디서 씻어야 하나 싶었는데 세면대는 이렇게 복도 쪽에 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객차마다 출입문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3호차인 장애인 객차는 휠체어 승객 이용을 고려해 출입문 폭이 조금 더 넓은 반면 일반 객차는 문 크기가 다소 작은 편입니다. 열차의 연결 통로도 한번 살펴보고 쓰레기통은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열리는 방식이네요. 이어서 장애인 화장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휠체어 이용을 고려한 만큼 내부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다만 자동문이 꽤 빠르게 닫히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천역으로 향하는 열차 내부를 둘러보니 승객은 대략 절반 정도 탑승해 있었고 그 중에는 외국인 승객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짐을 올려둘 수 있는 선반 위에는 자동 제세동기 AED가 설치되어 있어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고 한쪽 벽면에는 객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객차 맨 뒤쪽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휠체어 전용석도 따로 배치되어 있네요. 열차의 맨 앞과 맨 뒤에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구형 객차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 무궁화호 특성상 어느 객차에 콘센트가 있을지는 다소 랜덤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이 객차의 시트 커버는 최근 교체되고 있는 신형이 아닌 구형 시트 커버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렇게 내부를 둘러보는 사이 열차가 곧 김천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김천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역에 도착하기 전 잠시 좌석을 끝까지 뒤로 젖혀봤습니다. 엉덩이는 고정된 상태에서 등받이만 뒤로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잠깐 좌석을 살펴보는 사이 열차는 김천역에 도착합니다. 김천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1924년에는 이 역을 기점으로 하는 경북선이 개통되면서 지역 철도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역사는 1958년 12월 30일에 준공된 건물로 무려 6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고 있는 셈이네요. 경부고속선 김천-구미역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서울과 동대구를 오가는 KTX가 김천역과 구미역에 왕복 4회 정차했지만 김천-구미역 개통 이후에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남부내륙선이 2030년에 개통함과 동시에 현재 역사를 철거하고 새 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약 4,448명으로 일반 열차 정차역 중에서는 이용객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열차는 저녁 8시 53분 김천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구미역으로 향합니다. 부산역까지는 아직 2시간 넘게 남아있지만 김천역부터는 경상도 구간에 들어선 만큼 왠지 모르게 금방 도착할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미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Gumi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1916년 11월 1일 경부선 김천 양목 구간이 이설되면서 대신역, 아포역과 함께 문을 연 구미역은 2024년 12월 14일 구미 7곡 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대경선이 개통되며 본격적인 광역전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부선 전체에서 일평균 이용객 수가 10위권 안에 들 만큼 규모가 큰 역으로 고속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 중에서는 천안역, 대구역, 김천역과 함께 경부선을 달리는 ITX 마음, ITX 새마을, 무궁화호 전 편성이 필수적으로 정차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구미역 이용객들의 주 이동 목적지는 대구광역시로 실제로 구미역 승차객의 약 55%가 동대구역에서 하차한다고 알려져 있죠. 2024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일반 열차 11,423명, 대경선 전철 6,370명으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대경선은 개통일인 14일부터 31일까지 단 17일만 집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이용객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차는 정시인 밤 9시 10분에 구미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외관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차는 잠시 후 외관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05년에 문을 연 외관역은 한때 모든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역이었지만 대경선 개통 이후 충북 종단 무궁화호인 4303열차가 정차하지 않게 되면서 모든 무궁화호 정차역이라는 타이틀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무궁화호 운행이 작게 감축되면서 ITX 새마을의 외관역 정차 횟수는 늘어났지만 이용객 대부분이 대구역이나 동대구역,
혹은 구미역까지 이동하는 단거리 통근 수요이다 보니 새마을 계열 열차의 이용률은 비교적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7국군은 지역 인지도와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관역의 명칭을 7구배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열차는 외관역을 출발해 곧바로 고속열차만 정차하는 서대구역을 통과하고 이어서 대구역에 접근한다는 안내 방송이 송출됩니다. 우리 열차는 대구역과 동대구역을 정차합니다. 이번 정차역은 대구역입니다. 손짓구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으로 가는 고객님은 다음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his train will stop at Daegu and Dongdaegu Station. We will soon be arriving at Daegu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Passengers heading for Dongdaegu Station, please get off at the next station. Thank you.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대구역은 한때 대구광역시를 상징하는 관문이자 모든 열차가 필수적으로 정차하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고속열차 기능이 동대구역으로 완전히 이전되면서 현재는 ITX 새마을, ITX 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위주의 정차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로와 바로 연결되는 압도적인 도심 접근성 덕분에 대구권 내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뚜렷한 편인데요. 열차는 대구역에서 많은 승객들을 태운 뒤 다음 정차역인 동대구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동대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69년 경부선상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동대구역은 개통 당시만 해도 대구역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2004년 KTX 개통을 기점으로 대구광역시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 철도 교통의 핵심 허브로 급부상했습니다. 현재는 경부선과 경전선 KTX는 물론 SRT까지 모든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가 필수적으로 정차하는 역으로 서울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용객과 열차 정차 횟수를 기록하는 매머드급 역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라는 점인데요. 2016년에 완공된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철도, 고속 시외버스,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한 곳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역 건물에 입점해 있어 상업적 위상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 대구역 중심이었던 대구의 상권 역시 동대구역 신암동 일대로 상당 부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열차는 정시인 밤 9시 51분 동대구역을 출발합니다. 앞으로 남은 정차역은 경산, 청도, 밀양, 삼낭진, 물금, 그리고 구포역으로 이 구간의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가 될 예정이에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산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05년 영업을 시작한 경산역은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이자 대규모 대학가를 배후에 둔 경산시의 핵심 관문입니다. 대경선 개통 이후 대구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동대구역까지는 약 9분, 대구역까지는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대구 통근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서울이나 대전 등 장거리 이동 시에도 이 역에서 일반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대구역에서 KTX SRT로 환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산역에는 모든 무궁화호와 일부 ITX 새마을, ITX 마음, 그리고 KTX 열차가 정차하며 열차는 다음 정차역인 청도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청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도역 승강장과 열차 계단 높이 차이가 큽니다.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Chengdu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청도역은 도로 교통이 늦게 발달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역입니다.
현재의 역사는 1987년 12월 11일에 준공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신역사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무궁화호가 필수로 정차하고 일부 ITX 계열 열차도 이 역에 정차합니다. 다만 2025년 8월경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선로 작업자 7명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구간에는 시속 10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열차는 서행 운전으로 약 5분가량 지연된 상태로 다음 정차역인 밀양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밀양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역 승강장과 열차 계단 높이 차이가 큽니다. 내리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역에 도착합니다. 밀양역 내리실 순간은 왼쪽입니다. 6호차에서 내리실 승객께서는 왼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05년 영업을 시작한 밀양역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철도 초강세 지역으로 일반 열차로는 대구 부산까지 40에서 50분대, KTX SRT 이용 시 대전 1시간 20분대, 서울 2시간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도로 교통에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2010년까지는 일평균 이용객이 1만 명을 넘겼지만 같은 해 경전선 KTX가 개통되며 창원에 직접 KTX가 들어오자 환승 수요가 사라졌고 2024년 기준 이용객은 약 5,9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신역사공사로 인해 임시역사로 운영 중인 밀양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음 정차역인 삼낭진역으로 향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삼랑진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05년 개업한 삼낭진역은 무궁화호가 선택 정차를 하지만 사실상 반필수 정차역으로 하루 왕복 20편 이상의 열차가 정차합니다. 2022년 11월 시간표 개정으로 ITX 새마을도 정차하게 되었고 부산 목포를 오가는 경전선 남도해양열차도 한때 왕복 1회 정차했으나 2025년 12월 30일 시간표 개정으로 통과하게 되었네요. 한편 역명을 삼량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정확한 명칭은 삼낭진이며 한자 역시 물결랑자를 사용합니다. 열차는 삼낭진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물금역으로 향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물금역에 도착합니다. 1905년 영업을 시작한 물금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경부선의 주요 정차역입니다. 오랫동안 낙동 강변에 한적한 역이었지만 양산 물금 신도시 조성과 인구 급증으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경부고속선이 경남 지역에 단 한 곳에 KTX 정차역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양산시는 30만이 넘는 인구와 주변 수요를 근거로 기장군과 함께 KTX 양산역 또는 양산노포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금역의 구포 경유 KTX 정차 역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신나게 까며 번번이 무산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2020년 총선에서 윤영석 의원이 KTX 정차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사송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40만 명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습니다. 결국 2022년 4월 11일 물금역 KTX 정차가 확정되었고 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 12월 29일부터 구포 경유 KTX 정차가 시작되었답니다. 열차는 물금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인 구포역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는 히터가 아주 빵빵하게 가동되고 있었는데요. 밖은 추운 날씨였지만 차내는 땀이 날 정도로 후끈했습니다. 밤 11시 7분 열차는 부산광역시에 진입하며 화명역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명역이라 괜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답니다. 화명역을 지나자마자 열차는 곧바로 구포역에 접근합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포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Kupo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밤 11시 10분, 열차는 구포역의 정시보다 5분 늦게 도착합니다. 부산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중간 정차역이자 부산역에 이은 부산광역시 제2의 철도역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 역을 지나는 모든 여객열차가 필수로 정차하죠. 여기 위치한 부산 서부의 북구 강서구 사상구는 물론 인접한 김해시와 양산시에서도 이용객이 많고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면 10여 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등 부산 중부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부산역이 도시 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1호선 라인의 원도심과 서면, 다대포 일대를 제외하면 오히려 구포역이 더 편리한 지역도 많죠. 2024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7,1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열차는 구포역을 출발해 다음 정차역이자 종착역인 부산역으로 향합니다. 부산역에 도착하기 전 객실 내부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객실은 점점 비어가고 있네요. 주황색으로 칠해진 선반과 독서 등을 켰다 끄며 간단히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좌석의 모습도 담아봅니다. 열차는 어느새 범천동 일대를 지나고 있었고 가야 차량기지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종착역인 부산역에 접근합니다. 6시간에 가까웠던 긴 여정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레일과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We will soon be arriving at Busan Station, the final destination of this trai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for traveling with GoRail. 아까 사람이 많아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던 4호차 입석객차에 잠시 와봤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좌석도 있고 지하철처럼 의자만 길게 배치된 공간도 있네요. 한쪽에는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쉽게도 판매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드디어 종착역인 부산역에 진입합니다. 1908년 임시 정거장으로 개업한 부산역은 대한민국 남부권 최대의 철도 종착역으로 2004년 KTX 개통에 맞춰 대대적인 증축을 거쳐 현재는 경부선 KTX와 SRT, 각종 일반 열차가 모두 모이는 최남단 핵심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 앞에는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2024년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6만 3천 명을 넘으며 서울역과 동대구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죠. 열차에서 내려 견인하던 기관차의 모습을 담아보니 열차는 빠르게 부산역 남단에 위치한 유치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까지 오늘은 무궁화호를 타고 경부선 전 구간을 천천히 따라 내려와 봤습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열차지만 대신 하나하나의 역과 지역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던 여정이었는데요. 수원과 평택, 천안처럼 수도권과 충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부터 이원, 환관, 주풍령처럼 조용하지만 여전히 지역에 발휘되어주는 역들, 그리고 대전, 동대구, 부산처럼 철도가 도시의 성장을 이끌어온 거대한 관문까지 같은 선로 위에서도 각 역이 맡고 있는 역할과 분위기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총 6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내려오며 철도가 어떻게 지역을 연결해 왔는지 또 지금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는 시대에도 무궁화호가 계속 운행되는 이유는 빠르진 않아도 꼭 필요한 곳들을 빠짐없이 이어주는 이런 역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나가는 모든 역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봤는데요. 괜찮았는지 여러분 의견도 궁금하오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 장거리 탑승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다음 교통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